이 아파트 자체가 거래를 해야 되는 재화가 아니라 평생을 보유하다가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되는 무슨 집안 갑오처럼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서울 아파트에 올라타지 못한 분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를 노화의 방지에 위한 거는 서울 아파트 진입이 사실상 막혔기 때문에 지금 올라타 있지 않으신 분들은 신규 진입이 아주 어렵다는 뜻이죠. 왜 어려운지는 우선 가격부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 부동산이 몇 퍼센트 올랐냐, 정부 발표가 맞니 내가 맞니 그런 말들이 많은데 그냥 실제 몇 개 아파트 실거래 흐름 몇 개 가져와 볼게요. 최대한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한번 봐볼게요. 자, 잠시 엘리트 중에 엘스 아파트 2017년 5월부터만 봐도 대략 10억 초반선에서 최근 실거래 가격 22억이 넘어가면서 가격이 2배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서쪽의 마곡 엠벨리 7단지 같은 기간 동안 8억 5천만 원 선에서 최근 14억 선에 거래돼가지고 2배가 조금 못 올랐네요. 다음은 이제 옥수동 옥수 하이츠 아파트, 이게 98년도에 지어진 구축인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당시에 8억 선에서 거래되던 게 최근 15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네요. 한 2배 오른 거죠. 일부러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오른 아파트 가져오면 좀 그럴까봐 대충 무작위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외에도 서울 내에 2배 이상 오른 아파트들을 꼽자면 제 이 손가락, 발가락이 모자라가지고 이 머리카락으로 세야 될 정도예요. 다들 아시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왜 이 수저가 안 좋으면은 서울 아파트 이제 못 산다는 거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절대적인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래요. 소득에 비해서 너무 비싸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에서 대기업 근로자가 10% 정도 되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90% 정도 됩니다. 이 상위 10%인 대기업 다니면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중반에 실수령액이 한 달에 250에서 400만 원 정도 돼요. 기업마다 다르고 매년 성과금도 달라지겠지만 대략적으로 저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공기업을 다니든 공무원을 하든 전문직이 아닌 이상에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수령님 덕에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을 넘보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위권 소득자인 사람들이 300만원, 400만원 받아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요? 300 벌어서 200 저축해도 1년이면 2,400입니다. 언제 목돈 만들어서 언제 투자하고 언제 집 사겠어요? 그러는 동안 집값은 가만히 있나요? 이러니 요새 맞벌이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사실 5년 전만 해도 괜찮았어요. 강남 웬만한 집값이 10억 정도고 마용성 같은 데도 구축은 3억에서 5억 하는 집들이 많았고 대출도 잘 나왔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면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대출이 핵심입니다. 핵심. 이게 소득으로 뭔가 하려면은 대출이 나와야죠. 그래서 80년대 초반생이나 그 언저리에 있으신 분들은 사실 기회를 줬는데도 못 잡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정도 나이 때까지는 재테크 실력의 영역이었는데 그 밑에 이제 90년생이 지금 한국 나이로 31살이잖아요. 90년대 초반생부터 그 밑으로는 이제 부동산이 재테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에 넘어갈 수 없는 이 계층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마포에 100세대도 안 되는 나홀로 구축 아파트도 10억을 넘기는 상황이니 그럼 나는 이제 소득이 좋고 능력이 되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겠다? 그것도 안 됩니다. 대출도 40%밖에 안 나오죠. 신용대출은 차치하고 단순 계산해서 10억짜리 아파트 살려면은 현금 6억 필요합니다. 사다리 잘렸죠? 이거 사다리 완전 잘린 겁니다. 대출 제한 이거 사다리 자른 겁니다. 대출도 안 되고 부모 지원 종잣돈도 없는 사람은 집 사기 엄청 어려워진 거예요. 현재 청년들은 부모님 재력이 곧 그들의 능력이 됐고 사실상 이 계층화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거 수저 안 좋으면은 이제 집 못 산다는 겁니다. 명문대학교 나오고 대기업 취직해도 크게 소용이 없어요. 계층이동 사다리가 이게 완전히 잘렸어요. 그럼 나는 결혼해서 나라에서 마련해주는 신혼부부 특공 해가지고 청약해야겠다. 근데 이거 소득 제한 있죠. 당첨될 확률도 아주 낮죠. 언제까지 신혼부부 특공 한번 해보겠다고 무주택자로 불안감 속에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새빵살이 하면서 집도 내 맘대로 못 고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신혼부부 특공에 왜 소득 제한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이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노력이고 능력인데 왜 소득이 높다고 청약을 하면 안 되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아니 씨발 계층 이동 좀 해보겠다고 열심히 산 사람한테 왜 청약을 못하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 개새끼들. 그래가지고 저는 요새 2030 사이에 주식 열풍이 부는 것도 부동산 영향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자를 사실상 하기 어렵게 만들어놔서 이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이 주식으로 가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주식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종잣돈이 없어서 아니면 혹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부동산 투자 쪽은 쳐다보지도 못하다가 집값 오르는 거 보고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다급하게 주식시장으로 뛰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라꼴이 지금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 씨발 지금 김현미가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둘 중에 하나죠. 문재인이 참모들한테 거짓된 보고를 받고 있다거나 아니면 장기 집권을 위한 고의적 계층화다.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정부가 양도세를 크게 물리고 2주택자부터는 취득세 강화까지 해버리니까 이 아파트
자체가 거래를 해야 되는 재화가 아니라 평생을 보유하다가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되는 무슨 집안 갑오처럼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팔 수도 없고 팔아야 될 이유도 없거든요. 서울 아파트면 절대로 안전하다는 교훈을 이번 정부가 주고 있고요. 집안 갑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신규 진입이 불가능하다면은 이게 바로 계급사회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